보통 한 100%의 힘줄을 180%의 두께를 만든다.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은 한 3mm 정도 이상의 두께를 더 보강을 하는 힘줄로 재탄생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깨는 날개병원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의학박사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힘줄 봉합 수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강 재료 중에 한 가지인 바이오 브레이스라는 재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보강 재료와의 장단점,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바이오 브레이스라는 것은요, 미국의 컨메드라고 하는 다국적 대형 기업에서 만든 것인데요. 인체 조직이 아니고 이 인체 성분에 해당하는 힘줄 조직을 인위적으로 만든 재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시는 동종 진피라는 것은 사람 몸 사체에서 나온 것을 가공해서 만든 재료이고, 이전부터 조금씩 전에 써오던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생체 유도성 임플란트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 또한 콜라겐 제제를 통해서 힘줄 성분을 가지고 힘줄 유도를 하는 제제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브레이스는 이 두 가지 이전 재료들의 장점을 가진 재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콜라겐 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줄 세포들이 자라나오는 것을 유도하면서 힘줄로 재생성되는 걸 돕는 재료이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힘줄 세포가 자라나오기 전까지는 힘줄제들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 초기에 기계적인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 설명으로는 이 다공성 마이크로 필라멘트를 이 콜라겐 패치 제제에다 합성을 해서 끼워 넣어서, 말하자면 우리 이 건물 때 보면 철근 콘크리트 제제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콘크리트 제제를 콜라겐의 힘줄 세포들이라고 보시고요. 그 사이에 껴있는 철근을 마이크로 필라멘트 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이오 브레이스는 이런 철근 제제들을 기존의 이전 재료와는 다르게 삽입을 해가지고, 철근 재료가 있으니까 초기에 기계적인 강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격자 구조를 만든 후에 그 사이 구멍으로 힘줄 세포들이 자라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초기에 기계적인 강도를 잡으면서 나중에는 천천히 힘줄 세포가 자라 들어오게 해서 결국엔 그 모든 재료들이 힘줄로 바뀌게 되는 이 장점만을 살린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작년 말부터 쓰고 있는데요. 특히 파열이 큰 환자들에게 있어서 초기부터 강한 기계적인 강도를 갖춰서 조금 안정적인 재활, 그 다음에 빨리 회복되는 재파열을 줄이는 데는 가장 강력한 재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잠깐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리면, 한 50세 정도의 남자인데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스포츠를 좋아해서 근육은 좀 있는데, 운동하다가 넘어지면서 팔을 딛고 넘어지면서 통증이 시작돼서 MRI를 찍어보니까 굉장히 큰 파열이 있었어요. 이 파열이 여기 보면 힘줄 이렇게 보이는 게 힘줄인데요. 이 끝까지 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게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견봉하고 상완골 사이에 힘줄 세포가 이렇게 껴 있어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가지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고요. 이미 이 힘줄 자체는 굉장히 유축이 돼서 얇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시경 수술해서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내시경 사진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큰 구멍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 덮여 있어야 되는데 큰 구멍이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 봉합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거는 기본 힘줄 원래 뼈에다가 1차적인 봉합을 잘 하는 게 제일 우선시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기본 봉합이 잘 안 되게 되면 그 위에다 아무리 좋은 보강제를 붙인다 하더라도 둥둥 떠다니고 붙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봉합이 단단하게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봉합을 하기 위한 재료로서 바이오 브레이스라는 걸 넣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 한 2cm, 3cm 정도의 크기이고 두께가 한 3mm 정도 되는데요. 약간 투명한 빛을 띠는 하얀 제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종 진피와는 좀 더 다른 재질인데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탄력성이 없습니다. 우리 동종 진피라는 것은 이 가죽, 인체에서 나온 가죽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죽처럼 약간 탄력성이 있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얘는 보기와는 달리 전혀 탄력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 몰딩은 잘 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비슷한 걸 생각해 보니까 납가운, 납을 덧대는 것 같은 느낌. 낫은 굉장히 단단하고 늘어나진 않는데 표면에 잘 몰딩이 되면서 딱 붙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갑옷, 납 갑옷을 넣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요거를 이 1차 봉합한 실들에 꿰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덧붙여서 이렇게 이중 봉합술에 의한 이 교량형 봉합술로 바깥쪽 아래쪽에다가 앵커들을 박아서 이렇게 단단한 모양으로 얹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힘줄보다 1차 봉합한 것보다 넓은 범위를 제가 감당하게 되면서 덮어주고요. 커버를 하게 되고 그 위를 2차 봉합하는 실로 눌러주면서 잘 접촉이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 본인의 골수 줄기세포를 미리 채취해서 농축한 다음에 이 줄기세포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좀 붉은 빛을 띠는 것이 요 수술 다 마친 이 봉합된 힘줄 그리고 바이오 브레이스 사이에다가 재생이 잘 되도록 줄기세포 농축액을 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 후에 이제 저희가 MRI를 찍어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이게 찢어져서 하얗게 보이는 빈 공간이었던 게 까맣게 메꿔지면서 자세히 보시면 한층 더 두껍게 붙어 있는 바이오 브레이스라는 보강 패치 재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인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바이오 브레이스 봉합의 장점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초기의 강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느낌이 계속 제가 얘기 드리지만 납가운을 입힌 모습, 갑옷을 딱 갖다 붙인 느낌입니다. 움직이거나 늘어나거나 들어간 느낌이 없이 단단한 납가운을 딱 이 힘줄 보강한 위에다가 덮어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초기 2달에서 3달까지 힘줄이 가장 약하고 초기 파열이 많은데요. 그 사이를 강력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동종 진피와는 다르게 결국은 이 바이오 브레이스는 한 1, 2년, 수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흡수가 돼서 완전히 자기 힘줄로 바뀐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은 이 정상 힘줄에 보통 한 100%의 힘줄을 180%의 두께를 만든다.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은 한 3mm 정도 이상의 두께를 더 보강을 하는 힘줄로 재탄생이 되는 거죠. 이 재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힘줄 자체의 두께를 높이고 자기 자신은 흡수돼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2년 이상 지나게 되면 자기 몸에는 아무런 조직이 없이 자기 힘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힘줄로 보강이 되고 다른 이물질이 없이 원상복구가 되면서 재파열 같은 이런 합병증이라든지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힘줄 파열이 크고 그다음에 특히나 좀 젊고 활동력을 빨리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가 보강 재료로서 이 바이오 브레이스라는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 바이오 브레이스를 사용한 회전근개 힘줄 파열 보강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